안녕하세요. 7회차 하겠습니다. 3월달 건 요 7회차까지가 한 사이클이고 4월 건 또 1회차부터 한 사이클 돌리겠습니다. 심치소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심치소 부분들로 가져왔는데 특허권자 갑이 을에게 적적 권학 청구했고 심판원은 확인 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인용 신결했다. 을은 불복하며 특허권 소재기획과 확인 대상 자신의 실시하는 발명이 아니므로 이거 읽자마자 우리 판례 바로 떠오르면 참 좋습니다. 이거 얄미운 주장이죠. 적적된 조용히 있다가 특허원 와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참고로 각하해야 될 것을 본안 신결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각하해야 될 것을 본안 신결하니까 위법하니까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주장하는 거죠. 을의 확인 대상 발명 불실시 주장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이제 목차당 5점당 1목차 그 컨셉으로 간다면 2개 목차가 필요한데 그럴 거면 무제한설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예판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범위에 제한 없다라는 거 한 목차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확인돼서 하는 불실시 같은 경우는 특허법원에서는 신의치 기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였다. 그렇게 목차 2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첫 번째 분권은 조금 흐릿하게 스캔돼서 두 번째 분권으로 한 거니까 첫 번째 분 오해하지 마시고 문제 소재 권리범명의 심판이 확인돼서 말미암아 실시발명 일치하지 않다는 주장을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특허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것도 참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좀 더 버무리자면 특허법원에서 주장해도 된다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이런 것도 많이 해도 괜찮고 제가 기초 JS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답을 아예 그냥 쳐버리는 거죠. 뭐뭐라고 보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뭐뭐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이래도 괜찮거든요. 2번 권리범위형 심판. 이거 뭐 이제 권리범위형 심판하고 쟁점된 거니까 권리범위형 심판은 의의 잡아도 좋고요. 또는 뭐 그 확인 대상 발명과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뭐 일치할 것 뭐 이런 쪽으로 잡으려고 확인 대상 발명 의 뭐 이렇게 잡아도 좋고요. 어떤 쪽으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인 대상 발명 특허 발명이 효력에 묻히지 않는 범위를 공적으로 하는 심판이다. 잘 썼네요. 이는 분쟁의 조기 해결. 잘했어요. 이게 침해 소송 가지 말고 이 전문가의 심판을 통해서 끝내라. 권리범위 속하는 거면 그냥 그만 쓰고 안 속하는 거면 더 이상 뭐라 하지 말고. 잘 썼습니다. 요건 권리범위 시험 청구 시 특허 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 서면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뭐 무난하네요. 이런 거 써도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확인 대상 발명 특정에 대한 주장. 이게 제가 이제 기초 JS에서도 하고 사례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권리범위형 심판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대비 쟁점하고 특정 쟁점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특정하고 그 다음 쪽은 제가 이익이라고 카테고리를 나눴었죠. 우리 사례 강의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이 이익이 확발하고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거하고 일치하는지 이거랑 그 다음에 1심 종결 후 권리범위 심판하는 게 가능한지 이쪽 테마들을 제가 이익이란 카테고리로 나눴었어요. 사례 강의에서. 그리고 특정이란 테마는 대비가 가능한지하고 다른 것과 구별되는지 쟁점으로 제가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제 사례 강의에서 나누는 테마에 따르면 특정이라기보다는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가 동일해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진행할 이익이 있는지 만약에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하고 다르면 그걸 심판해 줘봤자 지들 간의 분쟁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엉뚱한 발명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실시 발명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심치소에 이르러서 하는 경우 신칙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 문제점을 또 잡았네요. 사실 문제 소재를 이제 앞쪽에서 잡으면 좋기 때문에 두 번 잡진 않아도 괜찮은데요. 얘 내용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위로 올려버리면 더 깔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판례 심판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어도 심치소에서 이를 신규로 이어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잘했고 제가 사례 강의나 기초 JS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합체 판례가 있거나 아니면 특허원과 대법원이 갈렸으면 같이 써주면 좋습니다. 얘는 전원합체는 아니고 특허원과 대법원이 갈렸거든요. 특허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얄밉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고요. 대법원에서는 무제한설이 있기 때문에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걸 같이 써주면 또 더 좋고요.
검토. 심판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취소 단계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렇게 해도 좋고요. 보통 논술이라는 게 왜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가 사실 논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의칙에 왜 위반이 되지 않는데를 써주면 더 좋긴 해요. 근데 왜 신의칙이 위반되지 않는 데는 판결문에서도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의칙 문제는 난 모르겠고 그동안의 특허 법원이 무제한설이었잖아. 그럼 무제한설의 일관성상 신의칙은 난 모르겠고 그건 얄미운 건 맞는 것 같아. 얄미운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 무제한설의 논리 일관성상 이것도 무제한설로 가는 게 논리적 모순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판결문의 논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괜찮은데 이건 약간 말이 반복되고 왜가 빠졌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무제한설 얘기를 써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8점이었으니까 5점당 1목차로 가면 목차 하나 더 있으면 좋다 했죠. 거기에 무제한설 앞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심결치소는 무제한설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요거 잘 썼네요. 요거처럼 좀 얄미워서 문제가 됐는데 판례는 아무리 얄밉다 하더라도 무제한설의 논리 일관성상 그냥 된다고 했다. 이러면은 논리 흐름이 좀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잘 썼는데 그렇게 보강을 한다면 조금 더 고점으로 갈 수 있는 답안지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뭐 다 답은 잘 맞게 썼습니다. 사실 요 정도만 쓴다 하더라도 50점 초반 나오거든요. 우리가 답만 맞춰도 50점 초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 흐름까지 있는다면 50점 후반까지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갑의 출원 발명 X에 대해서 심사관님은 선행기술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취지로 의제통했고 같은 이유로 거저 결정했다. 갑은 거저 결정에 불복하고자 거불심 청구했으니 기각됐고 심취소 갔는데 특허청장님이 선행기술에다가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한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사례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고 이거 기초질서에서도 나왔었나요? 허용 가능 여부를 논하시오. 우리 1차 때도 너무 많이 했네. 보충이면 무조건 되는 거야. 보충. 그러니까 선행기술 1에 보충에 불과하면 가능한 겁니다. 얘는 지금 12점인데 그러면 5점당 1목차 하면 목차가 한 3개 정도 나오면 좋은데 그래서 얘가 1번 문제가 없었다면 만약에 1번 문제가 없었다면 목차를 무제한설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거불심에서의 제한설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새로운 거절운지를 쓰고 이렇게 하면 3목차 나오거든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5점당 1목차 하면 12점이니까 3개 목차가 필요한데 1번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1번 문제에 무제한설을 썼잖아. 그래서 여기는 무제한설 또 안 쓸 거예요. 안 쓸 건데 만약에 1번 문제가 없었다면 일반적 심판에서는 무제한설이고 다만 거불심, 정정, 특허 취소와 같은 결정계에서는 특허청장에 한해서는 통지한 사유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새로운 새로운 증거자료 추가가 통지한 건지 아닌지를 또 살피고 뭔지 알겠죠? 그렇게 3개 하면은 충분한 점수 100점 나오거든요. 문제 소재, 심취소에서 특허청장이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것도 잘 썼고요.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보충에 불과하면은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판례 태도를 살핀다. 뭐 이래도 되고 하여튼 아예 정답을 버무려야 설문에서 묻는 바와 이 문제의 소재가 너무 중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자꾸 정답을 가미하는 겁니다. 2번 심취소. 여기 이제 심취소를 의의 잡았네요. 심취소 관련 쟁점이니까 심취소를 의의 잡아도 됩니다. 행정소송 일종으로서 심교를 분복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 심리범위. 여기 이제 이분은 계속 문제점을 2번씩 쓰네요. 문제점 사실 한 번만 써도 괜찮아요. 문제점이라는 게 우리 법대에서 전형화된 그 영어로 약칭 딸 때 전형화된 목차에 있어서 쓰는 거지 얘 배점을 많이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쓰진 않아도 괜찮아요. 심취소는 심결 전치주의 취하는 바 심취소 새로운 공격방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치 이제 심결 전치주의, 심판 전치주의 할 때 우리 무제한설 할 때 이 말 쓰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설을 좀 길게 쓰려고 했네. 학설은 무제한설은 새로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고 제한은 심판에서 판단된 거 뭐 요거 이제 우리 사례 강의에서 한 것처럼 무제한설은 심판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제한설은 심판 전치주의의 입장을 고수해서 논리 일관성상 심판에서 판단된 것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 법조설이라고 해서 절충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은 같은 법조문에 한해서는 증거자료 새로운 추가는 되지만 다른 법조문은 아예 안 되고 그렇게 판례를 뭔가 길게 썼네요. 판례는
심판은 심판원의 행정조치고 심결은 행정처우며 심취소는 항고소송이며 심판의 위법성 일반이다. 따라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고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이는 불의의 손을 입히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뭐 판례 그대로 썼네요. 다만 거불심에 대한 심취소에서는 특허청장에 한해서는 심사 심판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거절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그렇죠. 검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게 이제 그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거불심의 심취소에서 특허청장에 대해서만 새로운 주장, 증거 제출을 제한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뭐 무난하게 썼네요. 설문 이해 해결. 새로운 증거 자료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 하나 더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주지간용 기술의 제출이 새로운 거절 이유라고 볼 수 있는지 잡아서 우리가 주지간용 기술에 주지간용 기술이면서 이 선행 기술의 보충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거절을 안 봤었거든요. 그거 한마디 더 넣으면 좋고 결론은 사실 이거 새로운 거절이 아니다로 원했던 거거든요. 아니다를 원했던 것까지는 아니네. 아니다 기다는 정확하게 문제에서 안 줬으니까 만약 보충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거절이 아니다. 보충을 넘어서는 거라면 새로운 거절이니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쓰는 걸 이제 원했었습니다. 목차 하나 정도 더 들어갔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심취소 판결이 확정돼서 심판원에서 재심리하는 과정에서 취소 전 심결에서 제출했었으나 심취소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가 다시 제출되었을 때 이거 우리 사례 강의에서 마지막에 했죠. 이를 근거로 동일 사실에 관해 심취소와 다른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 상표에서 나온 거, 그 약 올리는 거 심판에서 냈다가 법원 가서 안 냈다가 심판에서 또 내갖고 OX 결론이 달라지는 거. 그 기속력이라는 것은 취지를 두 가지로 잡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서 말한 거와 모순 저촉 방지. 이걸 이제 불이구제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사례 강의에서 얼마 전에 했지만 하급 기관에서 X라 그랬어. 그걸 불복해서 상급 기관에서 O라고 했어. 그럼 O로 고수돼야 상급 기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상급 기관에서 O라고 했는데 하급 기관에서 또 X라고 하면 상급 기관에 불복한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잖아. 이걸 당사자 불이익이 구제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급 기관과 모순 저촉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 당사자 불이익 구제 및 그다음 하나 더. 얘 때문에 나왔지. 그 절차의 반복 반지. 절차의 반복 반지라는 게 여러분들 민사소송법에서 배우시지만 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2심엔 그대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에서 제출된 증거는 법원에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서 법원에 다시 내야 돼요. 만약에 법원에 내지 않으면 주장입증 책임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그냥 안 낸 걸로 취급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에서 냈다가 이겼어? 법원에서 안 내서 졌어? 심판에서 다시 내? 이건 절차가 계속 반복되잖아. 그래서 이 기속력 얘기할 때는 반복 방지 하나 더 넣어요. 당사자 불이익 구제 플러스 반복 방지를 위해서 이제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한해서 기속력이 미치고 이게 불이익 구제 플러스 동일 사실 동일 증거라는 것은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한하지 않고 그 전 절차인 심판 단계에서 제출된 것까지 포함한다. 요거 쓰라는 거예요. 문제 3. 기속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기를 제출했으나 심취소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것도 잘 했고요.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심판 단계에서 제출했으나 심취소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기속력에 미쳐서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판례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기판력. 요건 이제 기판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속력이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심판관이 환송된 심결을 함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가 심판원을 기속한다. 잘 썼네요. 새로운 증거. 판례는 취소 심리 과정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해서 기속 판단에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 변동이 생긴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심판원은 취소 판결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 동일한 심결을 할 수 없다. 판례 그대로 잘 썼네요. 이거 똑같이 잘했습니다. 또한 판례는 새로운 증거라 하면 적어도 취소는 심결이 행해진 심판 절차 내지는 그렇죠. 이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법원에서만 제출된 게 아니라 심판 절차까지 포함돼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서 결론을 번복하기 충분한 증명이에요. 이거 우리 사례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일사부재라고 똑같은 소리 한다 그랬었죠. 이거 결론 번복. 그리고 여기 이제 검토가 빠졌네요. 제가 답안지가 일관성 있으면 좋다고 한 것처럼 그냥 전부 다 그냥 판례태도 검토, 판례태도 검토 그냥 정형화하시면 좋습니다.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기속력이라는 게 당사자 불이익구제와 절차의 반복 방지를 위해서 도입됐기 때문에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전차의 반복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 내지 플러스 취소 소송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까지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 안 그러면 절차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심판에서 냈다가 특검에서 안 냈다가 심판에서 냈다가 특검에서 안 냈다가 이러면 계속 반복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심판에서 냈던 증거를 특검원에서 안 내서 당사자가 불이익이 생겼어. 그건 당사자 문제로 보는 게 낫다. 안 그러면 절차가 반복이 돼갖고 안 된다. 이렇게 빠지는 거. 설문선 따라서 취소는 신결에서 제출된 증거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건 지금 위에서 판례에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바. 맞죠. 새로운 증거 아니죠. 여전히 기속력이라고 쓰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속력이 작용하여 심취소와 다른 판결할 수 없다. 잘했어요. 결론 잘 썼습니다. 이 내용은 참 다 잘 썼고 그 5점당 1목차 공식을 참고해서 목차 몇 개 조금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가 4페이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더 써야 되거든 원래는. 그래서 분량만 조금만 더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두 번 쓸 필요는 없는 거고 문제점은 그냥 한 번만 써도 괜찮아요. 그건 배점이 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거 제가 생단문으로 준비하라고 내봤는데 명세서 배경기술기재 의무에 대한 취지. 이 취지가 미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제 핸드북에 그 미국에 관한 얘기들 좀 집어넣으면서 써놓은 건데 이게 1인의 심사관님의 심사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심사관님은 정확하게 심사하는 거 분명히 어려울 거다. 그게 이게 배경기술기재 의무 취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명서 작성할 때 배경기술 기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활발합니다. 미국은 하여튼 심사관님 혼자 하는 건 분명히 문제 있다고 그냥 깔고 가요. 너넨 똑바로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출원인이 무조건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출원인이 출원심만이 아니라 출원 이후의 심사 과정에서도 알게 된 선행기술이 있으면 다 보고해야 돼. 이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변리사 실무하게 되면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똑같은 발명에 대해서 PCT 출원할 수 있잖아. PCT 출원하면 미국에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심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한국에서 심사하면서 새로운 29장 각호지가 나왔어. 그 나올 때마다 미국에 보고해 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절 이후 통지서를 계속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한테 다 보고해 줘야 돼. 그게 미국은 굉장히 더 확대돼 있어요. 한국은 그게 좀 협소해서 출원 시 명세서에만 배경기술 쓰면 되고 사후에는 보고할 의무는 없어. 하지만 명세서에는 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돼 있거든요. 이게 1인의 심사관님의 심사 한계를 인정해서 네가 도와줘라. 위반 시 법적 취급. 대신 이거는 심사관님 도와주는 절차적 편의성에 고려한 거기 때문에 거절 이유밖에 해당한대요. 배경기술 안 썼다고 해서 뭐 정보 제공, 직권지 심사, 특허 취소, 특허 무효사에서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심사관님 도와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심사관님이 나 안 도와줘도 되는데 하면은 뭐 무효사유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바로 특허될 수 있는 겁니다. 대응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거 저 묻는 바 문제지? 이 10점이긴 하지만 묻는 바가 3개이기 때문에 목차를 3개로 나오면 돼요. 묻는 바 다른 거는 5점당 1목차 말고 묻는 바대로 목차 잡으면 됩니다. 대응 조치 이거 심사기준 문제야. 심사기준 개정법 문제거든요. 43학년 도입됐을 때 이제 심사기준 개정법 문제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첫 번째가 선행기술 문헌명 명칭을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을 하면 돼. 이 명칭 추가는 출원 발명의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상 추가라고 안 봐. 이건 남의 종래 기술에 어디에 써 있는지 명칭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 발명은 아무 상관이 없어서 이건 신규상 추가로 안 봐. 선행기술 문헌명 추가는 보정을 하거나 두 번째, 내가 최신 기술 분야면 배경 기술이 없을 수 있어. 그럴 땐 의견서 내는 거야. 나는 처음 만든 기술 분야다 보니까 배경 기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안 썼습니다. 의견서 내면 되는 거야. 그 두 개. 이건 심사 기준 문제. 이러한 배경 기술에 기재된 발명의 공직성 여부. 이거 많이 했죠? 이건 사례 강의에서도 했고 여기저기 우리 글 쓰는 거 많이 연습을 했네요. 논리 흐름이 첫 번째, 배경 기술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성을 인정하면 안 돼. 왜냐하면 노하우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만 이거 자백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자백이라고 말 안 한다 그랬지. 다만 심사란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바 출원인이 자인을 했다면 굳이 심사관님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공직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이제 전화합체지
구 판례에서는 공지성을 자인하면은 공지성을 간주했었는데 최신 판례에서는 그걸 추정으로 바꿨어.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간주로 적용하면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복멸이 가능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 이거 역사적 사실관계니까. 아니 X라는 걸 X라고 고집할 수는 없잖아. 사실관계가 X였으면 X로 다시 바꿔야지. 그 라인도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 다음 가지 바로 보겠습니다. 명세서 배경기술 규제 의무. 요거는 이제 문제요지를 안 썼네요. 문제요지 그냥 정답을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답도 짝짝짝짝 치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쓰지 말고 정답 치는 거지. 간단하게 버무리면서. 그 다음에 배경기술 규제 의무. 발명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류의 기술을 규제함으로써 심사에 도움이 되는 규정과 규정되었다. 이게 이제 의의 친 것 같아요. 배경기술 규제 의무 의의. 그 다음에 위반 시 법적 취급. 여기 이제 이게 취지를 썼네. 심사에 도움이 되는 바. 그렇죠. 뭐 이게 맞죠. 맞고 하여튼 1인의 심사관이 심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연인 보고 협조를 강제하게 했다. 이렇게 강제하게 했다. 그래서 뭐 제 답안지에 혹시 구법 썼나요? 이게 개정법이라 그랬잖아. 구법에서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개정하면서 미국처럼 의무화했고 대신 미국보다는 아직은 좀 협소한 단계거든요. 그거 알아두시면 이제 같이 써주면 좋은데. 하여튼 판례가 바뀌거나 법이 바뀐 것은 과학거도 써주면 좋거든요. 그렇죠. 저 이 답안지에 제가 써놨죠. 구법에서는 이게 권장사항인데 현행법에서는 의무화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거절 이유에는 해당된다. 법적 취급, 거절 이유에 해당될 뿐 정보 제공이나 무효사에 해당하지. 맞죠. 대응 조치, 거절을 통지받은 배경기술에 관한 선행문헌을 선행문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명세서에다가 써야 돼. 이건 무슨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명세서에 써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발명의 설명 거절 이유잖아. 그럼 발명의 설명에 써야 돼. 그래서 선행문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발명의 설명에 선행문헌 명을 써야 돼. 발명의 설명에 하여튼 뭘 써야 돼요? 이게 배경기술에 관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선행문헌 명칭을 선행문헌 명, 논문 뭐뭐뭐 아니면 특허 몇 호 명을 발설에 발명의 설명 추가하는 명세서 보정을 해야 돼.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명세서에 써야 돼요. 보정을 하거나 신규 분야에서 선기술 조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급부하다. 이건 잘 썼네요. 됐고 이게 그 10점인데 양을 조금 더 늘리면 될 것 같아요. 10점에 비해서는 양이 너무 작았었어요. 그래서 양 늘리는 거 이제 답안지 보고 조금만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묻는 바대로 목차는 잘 잡았는데 이 묻는 바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보통 두 줄 정도의 이제 한 1점 생각하면은 이거 1점, 2점, 3점, 4점 이게 5점이 안 돼. 이 정도 양은 이거 한 3점 정도밖에 4점밖에 안 되거든요. 양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문제 소지 좀 쓰고 이걸 의의로 조금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 위반 시 법적 취급도 구법 최신법 좀 써주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배경기술 공지성 배경기술이 기재했던 사정문헌 선행기술 문헌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이것도 이제 그 분량 늘리기를 위해서 조금만 나눠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기술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걸 카테고리를 나눠버리는 거지. 명세서 배경기술을 기재했다 해서 이를 곧바로 공지기술 볼 수는 없고 이제 판례를 다 충천하네요. 출원이 공지기술 자인하는 경우에만 공지기술 인정하고 또한 이러한 추정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출원인 보호에 출원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복멸된다고 판시한다. 뭐 부인이란 말이 뭐 하여튼 뭐 내용은 뭐 맞아요. 내용은 검토 배경기술 취지는 출원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사에 유효한 자료로 쓰고자 함이고 출원 전 공지되었으면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잘 썼어요. 이건 참 잘 썼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노하우 기술을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경 기술이라는 것은 내 발명 전에 있었던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내 발명 전에 있던 게 항상 공지된 기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썼다는 것만으로 공지성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우리 잽슨 타입 전제부에서도 했었는데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의도로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썼다는 걸로 항상 공지된 걸 썼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출원 전 공지했으면 요건하지 않으면 판례는 타당하다. 됐어요. 요것도 분량만 늘리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다 잘 찼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주 잘했고 지금 3페이지가 더 있어야 돼. 8페이지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6페이지, 6, 7, 8 3페이지가 더 있어야 되는 분량 늘리기만 이제 다한지 보면서 조금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제 답안지는 이게 10점이니까 5점당 1모처럼 목차가 두 개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공지 여부 입증 책임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저는 답안지에서는. 그래서 공지성이라는 것은 심사관님 또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음을 입증해야지만 공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하나 더 넣었어요. 10점이니까 목차가 2개 이상은 필요하니까. 다만 하면서 아까 판례 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5점당 1목차 또는 묻는 반 목차 이 공식 하에 목차를 뭘 좀 더 넣어볼까 고민하면서 목차 연습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분량 채우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